그럼 곧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용산 냉전 군사도시의 기억, 그 용산 도시 기억 전시관 7월 16일 용산 전시입니다. 발표해 주실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교수님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거쳐오신 아주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과 수용소 문제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연구자입니다. 특히 전 교수님은 그 국내에서 한국 현대사 관련 원사료를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분으로 제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선생님 음소거 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이 너무 거창해 주셨는데,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원래는 김일환 선생님이 발표해야 될 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예. 용산 그 냉전 군사도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도 현재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은 개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1년도 채 안 된 곳이고, 그래서 개관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그 특별 전시를 만들게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월 16일, 그러니까 1950년 7월 16일 날 용산 대폭격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전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내용은 전시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구성 속에서 어떤 주제로 이 전시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폭격, 기황, 복구, 재건이라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되게 와닿는 단어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삼았던 거는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가기 위한 그런 형태로서 이 전시를 좀 기획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전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신생, 특히 이제 용산 참사가 이루어졌던 남일당 위에서 세워진 용산도시기억 전시관에서 이제 개최된 특별기획 전시 용산 7월 16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국전쟁기 용산기지 지역의 이제 대폭격과 서울의 피난민의 기화, 도시의 복구, 재건 등 4개 주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기존의 어떤 상설 전시에서 이제 시대별 주제 전시로 이제 전환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된 것이고요. 이 기획은 1950년에서 60년 1차로 이제 설정했던 그래서 매년 10년 단위로 용산의 도시 변화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 첫 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이번 기획 의도가 용산 사람들의 어떤 기억에서 지워진 게 아니라 조명되지 못한 어떤 팩트뿐만 아니라 한강을 건너는 피난민길에 오르지 못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9월 28일 이후에 그의 어떤 기억, 그리고 다시 피난과 51년 1사부터로 다시 피난 가고 다시 또 돌아오는, 그리고 나서 재건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집중하는 게 이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주로 이제 연구되어 왔던, 특히 뭐 2000년대 이후로 주로 보면 이 4개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언이라든지 미군의 원문서, 사진, 영상 등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발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시의 공간과 동선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이제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용산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지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용산역하고도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보면 또 하나 뭐냐면 용산 참사의 어떤 남일당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건물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서울시에 기부 체납된 건물 속에서 전시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 이제 전시 공간의 어떤 그 구성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어떤 전시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원출입구를 폐쇄해버리고 용산역 쪽으로 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재구성했고 전체적으로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는 주로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좀 자유롭게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좀 트인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2층은 기록방이라고 해서 주로 보면은 미국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전시 공간의 이제 동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초에 그 개관할 때에는 좀 좁아 보였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동선을 계획했던 거와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용산 그 철도 간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그걸 막고 용산역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로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 구성 자체가 이제 인트로존과 산책방, 기억방, 기록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책방의 부분들을 갖다가 이번에 7월 16일 용산 전시로 대부분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방 일부에 이제 그 7월 16일 용산 4분짜리 영상을 그쪽에다가 대형 벽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이용해서 투사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방은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용산 그 캠프 킴에 있었던 용산 갤러리가 폐쇄되면서 그 내용들이 2층으로 이제 좀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용산 도시 아카이브, 오픈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체 구성은 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번 전시는 이제 그 앞에 인트로 영상 1분짜리 이내의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영상 한 3분짜리 이내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4개 주제별로 그 일종의 보드를 따로 만들었고 전시 보드를 그래서 되게 전시의 내용들을 좀 많이 채워내는 뭐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관람자들이 들어와서 실제 이 영산 폭격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재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트로 영상이 인트로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로 보면 애초에 이제 폭격 용산 그 한강 지역에 폭격되는 사진을 중심에 놓고 폭격 그리고 이제 그 기항 복구 기항 복구 제거 뭐 하여튼 구조가 좀 약간 좀 희한하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인트로를 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분짜리 이제 인트로 영상을 잠깐 보고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뭐 1분짜리 짧게 만든 영상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구성이 이제 폭격과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수집했던 폭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폭격과 관련해서 좀 따로 4분짜리 4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일단 뒤에 시간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 폭격과 관련한 부분들은 기존에 좀 그 폭격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 그래서 영상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공개됐던 일대 이제 폭격에 대한 어떤 사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 폭격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좀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그냥 미군 자료에서 용산과 서울 시민들의 어떤 폭격 사실과 그 피해는 어디에든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좀 이 영상에는 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원래 인제 그 이 전시를 이제 기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실제로 용산 지역에 그 미군 기지 쪽 용산 기지의 폭격 말고 실제 인제 해방촌이나 이쪽 지역으로 좀 확대되어서 폭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그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폭격 부분의 섹션은 주로 보면은 이제 그 한강 다리가 인제 끊기고 난 뒤에 어 피난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용산 폭격을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선은 좀 폭격을 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피난을 떠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좀 어 전시가 좀 구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전시 구성은 화면도 뭐 앞에서 봤다시피 폭격이 미군이 이제 폭격하는 장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폭격 당시 이후에 좀 도시가 좀 파괴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다시 이제 그 진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항인데요. 결국에는 기항 이야기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피난민 앞에서는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영산 폭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난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머물렀고 폭격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 복구 일부적인 어떤 복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미했다라는 거고 구호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1951년 이제 145 호텔을 계기로 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다시 피난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51년 3월 이후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결국에는 폭격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 즉 피난민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보면 피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은 피난을 가다가 이제 폭격에 맞아 희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로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료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담지 못했다는 게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이 뭐랄까요? 재건을 하기 위한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보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이제 복구라는 부분을 어떤 흐름에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 전시에 있어서 주로 보면 또 영상에 보면 그미 해병대에서 촬영했던 서울 지역의 그 폭격된 칼라 영상을 좀 구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전시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구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세 번째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제일 뭐 많이 좀 최근 2000년 이후에 제일 많이 연구가 좀 많이 진척되어 온, 즉 주한민간원조사령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미군이나 뿐만 아니라 뭐 웅프라 그 기타 여러 어떤 기관들이 합작으로 해서 복구 혹은 아니면은 그 구호, 원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작동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담아내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어떤 지역을 좀 한 곳을 좀 삼아 가지고
전시를 좀 재구성을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 자료의 어떤 한계성을 이제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매트리즈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전시는 일단 구성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영등포 일대뿐만 아니라 용산 지역에서의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특히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물자라는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그 손으로 어 조금씩 재건해 가는 모습들을 좀 초점에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쪽 용산의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다시 복구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구성을 할 때 좀 하나 집어넣었던 게 바로 영화 오발탄에 나왔던 어 이 해방촌의 장면이 한 대략적으로 전체 한 5분 정도 안팎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 이 오발탄에 아마 보신 분들 잘 아실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그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일대가 되게 이 고발 그 용산의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용산 기지라든지 남산을 아래를 바라보는 그 일대 모습들을 좀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좀 자료적인 어떤 한계도 좀 하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재건인데요.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부분 자체가 앞에서도 뭐 같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웅크라든지 뭐 웅캣 같은 그런 어떤 재건 원조를 하기 위한 어떤 기구와 그다음에 재건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신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 127년 동안에 이제 군사화된 도시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어떤 가정 속에서 군사화되어 있는 기지와,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됐던 도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전쟁 1953년 한 8월부터 해서 그 60년까지 이 한쪽에서는 군사기지가 다시 재건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가 재건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용산이라는 어떤 그 군사화되어 있는 도시가 새롭게 좀 재건되는 어떤 과정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성을 해서 이제 앞에 그 이 재건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왜 용산은 삶은 이어지자라는 제목을 쓰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군이든 혹은 아니면 도시든 결국에는 어떤 파괴되는 어떤 지역을 또다시 어떤 삶의 공간으로서 다시 바꿔낸다라는 부분인데요.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용산기지가 다시 어떤 재건되는 부분들은 영구적인 어떤 군사화되어 있는 도시를 더욱더 공고화시키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 용산의 어떤 도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파괴된 지역의 해방촌을 비롯한 어떤 그 보강동이라든지 이런 일대들이 어떤 이 피난민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과거 해방 이후에 어, 월, 월남한 피난민들이 살았던 어떤 도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시 재건되는 어떤 과정들을 좀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이라는 그 자체가 보면 앞에서도 제가 좀뭐 말씀드렸지만, 용산은 1894년부터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제 연속 전쟁 속에서 열전과 냉전을 열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어떤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화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용산도시 기억 전시관은 이제 127년 동안의 외국군 주둔지의 역사와 자연 마을, 그러니까 이태원 등지에서 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접근해 보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측면은 나중에 이제 전시 기획이 좀 다시 좀 되겠지만, 용산 참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분 지금 현재 용산 참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용산 부분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람의 어떤 추방과 탈출하는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번 전시의 4개 에피소드는 20세기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폭력이 용산 지역에 어떻게 응축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의도보다는 전쟁 자체를 좀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평화적인 비구사화에 대한 인식을 좀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냉전과 어떤 군사적 작전의 심리전에서 기획된 반공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평화를 말하는 게 전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전시를 기획하고 그런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전시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자료도 선정하고 그러는 어떤 과정에서 좀 4개 주제가 선택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좀 더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를 좀 넣지 못한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시 콘텐츠에 사용된 어떤 문서, 사진, 영상, 지도 등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군의 어떤 시각에서 상정된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 심리전에 좀 활용됐던 자료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이 이제 그 주로 보면은 이제 이 촬영자의 비파인드를 통해서 이제 고정된 사각이 좀 존재하는 곳이고, 촬영병이나 편집자, 특히 이제 그 상급 상차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시 배제되는 어떤 사각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사진에 대한 어떤 이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주로 보면 사진보다는 가능하면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서 이 전시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이번에 좀 키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4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제 그 당시에 경험했던 세 사람을 좀 정언을 재구성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언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위안부 전시, 서울대 팀에서 했던 위안부 전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생생한 어떤 증언들을 특히 미군 자료를 통해서 이 하나의 증명해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돼야 될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앞에 어떤 시각은 선정과 공부라는 어떤 측면에서 다층적이고 가인 생산됐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USIS와 관련해서는 뭐 김여실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좀 기본적으로 뭐 이 자료들이 애초에 생산되는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한계를 얼마만큼 좀 뛰어넘느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이 배제된 사각들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어졌거나 비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앞으로 우리가 그걸 더 보충해서 이 용산과 그러니까 용산의 어떤 그 탈냉전과 비군사적인 어떤 전시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용산 대폭격을 비롯해서 서울 지역의 어떤 폭격 피해나 합동조사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서로도 작성이 돼서 공개도 되고, 그리고 일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우군군 정찰 때는 이제 용산 폭격뿐만 아니라 여러 사진과 영상들도 많이 남겼었는데요. 그러한 자료들이 좀 극히 일부분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료의 어떤 불균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의 어떤 결국에는 이번 그 용산 7월 16일 이 용산 전시에서 결국에는 그런 자료의 불균형을 한계성을 좀 뛰어넘지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영상과 관련된 주제에서 이제 빠진 것은 주로 보면은 전시 여성의 어떤 삶을 재조명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이 다른 자료에 보면 신문 자료도 보면은 52년 2월에 용산에 이제 전쟁 미망인이라고 소위 6,600명 정도에 달하는 사회 문제로 굉장히 등장했던 것이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미군 클럽과 미군 위안부에 대한 퇴원 정지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고, 전쟁 고아와 미군 클럽 속에서 활동한 그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전시관은 이제 60년 이후에 어떤
이 용산기지와 마을 역사 속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담아내서 좀 탈len전 비분사적인 어떤 특별 기획을 좀 전시를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런 앞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는데 용산 출신자들의 어떤 구술과 외국 자료들의 어떤 결합한 어떤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서 재구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용산 도시 전시관이 좀 새로운 어떤 그 다가오는 이제 그 구립 용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앞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질지 그리고 전쟁기념관하고도 또 어떤 차별성을 가질지 이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또 용산 공원 박물관이 또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얼마나 좀 차별성을 가지고 전시관이 좀 새롭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좀 고민은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연구돼야 되고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정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갑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시 공간과 동선을 아주 내밀하게 분석해 주셨고 나중에 또 일종의 대안적 관점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은 딱 맞춰 해주셨는데 이제 10분 늦게 출발하셔갖고 지금 이제 10분 정도 지체가 돼 있습니다. 그럼 토론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차철욱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로컬러티 연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얼마 전 그 전성현 교수님과 함께 부산항 제1부두를 지키는 문화운동을 시작하셨다는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차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철욱입니다. 정갑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도 이 용산도시 기억 전시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인데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한번 올라가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기획전이 7.16 용산이라고 하나 아마 기획전. 근데 그 기획전 중에서도 또 특별히 그 분석 대상은 이 공개 동영상 기획 전시 공개 영상이라고 하는 4분짜리 이 영상을 주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면은 좀 이 전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기획자 입장에서 발표를 하셔야 제가 뭔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할 건데 선생님이 비판적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뭘 토론을 하고 할 그런 여지가 또 별로 없고 또 발표문을 읽다가 생각난 그대로 이제 좀 토론문을 작성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다지 재미난 토론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중복되더라도 준비된 것하고 또 발표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선생님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 문제예요. 이 동영상이나 기획 전시관의 이 자료가 너무 이게 미국 측에 이게 심리전에 활용되었던 자료들을 가져다 쓴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미국 측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실제로 그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그 발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미국 측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사에서 특히 또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이 미국 측 자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그 한계 굉장히 그 항공 촬영할 때도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해방촌 같은 데라든지 용산 이외의 지역에도 폭행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 자료 남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료가 생산될 수밖에 없었고 또 관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부산도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안이 있을까? 선생님께서 현대사 관련되는 자료를 많이 수집도 하고 작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대안이 좀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시 기법과 관련해서는 선생님 별로 이야기를 안 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는데, 제가 블로그 같은 걸 찾다 보니까 이 기억 전시관 조성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뭔가 제일 뒤에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 도시재생실장, 뭐 그 서울시의 이런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관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작가가 있고 공공건축가 이 정도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하시더라고요. 혹시 발령님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 같은데, 전시 자료들이 전부 다 전시된 것들이 평면적이죠. 우리가 보통 전시하고 가면은 제일 보기 싫은 패널에 글 쓰여 있고 사진 몇 장 붙어 있고 이런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전시에 안 좋은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리 이제 지금 특히나 용산의 이런 폭격과 관련되는 내용을 전시한다고 할 때 좀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작가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환 선생 이야기대로 그냥 가서 자문 정도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전시의 어떤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면 뭐 이런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좀 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 자료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뒤에 보면 귀환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재건이 거의 이제 미국의 주도로 원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히 원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국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원조든 의료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어쨌든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전시도 보면은 피난민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뭔가 지원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불쌍해서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굉장히 수동적이어서 누군가가 전시도 보면 귀향하고 난 이후에 복구와 재건을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집도 만들고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어떤 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비난민들이 어쨌든 살면서 뭔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비난민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혜를 받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비난민 하면 고생했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로만 어쨌든 비난민들을 생각하는데, 실제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했던 비난민들의 어떤 능동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뭔가 전시를 좀 기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서 그 용초도를 잠깐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봤었는데, 그 용초도에 저도 가서 그 마을 이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아주 먼 이야기긴 한데, 자기 마을이 제가 갔을 때가 한 15년 전이니까 면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은 수십 년간 1등만 했대요. 그 이유가 포로 수용소를 걷어낼 때 그 세멘트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걷어내고 농토로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의 어떤 단합된 노력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그 환경에서 자신들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피난민들을 좀 생각하고 뭐 전시를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선생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도 제 생각을 좀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차철욱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비평가의 입장보다 실제 전시를 만든 참여자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들려주실 것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피난민에 대한 좀 다른 접근도 말씀하셨고요. 종합 토론에서 충분히 이제 얘기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 2개의 발표와 토론 다 들었는데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김민환 선생님이랑 정갑재 선생님 두 분이 하도 같이 작업도 많이 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컨대 김민환 선생님은 이제 적과 우리 편 사이의 어떤 중간지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범주나 개념도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정갑재 선생님은 그러니까 군사 기지와 주거지 사이의 어떤 중간 지대로서 그 시각 자료에서 배제된 사각의 지대를 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의 관점을 새로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너무 러프한 정리지만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우리가 약간 지체됐죠? 네, 제가 사회자로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네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전체 진행자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포럼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